여러분, 잠든 사이에 누군가 당신의 몸을 더듬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만약 그게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끔찍이 아끼는 딸의 남편, 바로 당신의 사위라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잠든 52세 장모를 덮친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장모가 여보, 오늘 좋은 약이라도 드셨나 봐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용하던 시골 마을을 한순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여름,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은 특유의 습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축축한 바람은 오히려 포근함과 평온함을 안겨주었죠. 52세의 박선영 씨는 여전히 중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고왔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우아함이 묻어났죠. 그녀는 남편 김영철 씨와 함께 낡은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수와 사위 민주는 도시에 살면서 가끔 부모님을 뵈러 오곤 했죠. 오늘 밤은 딸 지수가 야근 때문에 오지 못하고 사위 민주만 혼자 차를 몰고 처가에 왔습니다. 민주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선영 씨와 남편 김영철 씨는 늘 그랬듯 일찌감치 2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나면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박선영 씨는 늘 그랬듯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으로 그녀 역시 금방 꿈나라로 빠져들었죠. 깊은 밤, 아래층에서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준이 살며시 문을 열고 달빛의 의지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소리 없이 장모의 침실문 앞에 다가섰죠.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자 스르륵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 김영철 씨의 코 고는 소리와 박선영 씨의 고른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장모 박선영 씨와의 관계는 언제나 그에게 미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딸 지수와 결혼한 후 부부 사이는 점점 무미건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 박선영 씨에게서 풍기는 그 성숙한 여인의 향기는 늘 무심결에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언젠가 마당에서 장모가 허리를 숙여 빨래하는 모습을 본 날, 옷 위로 드러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는 그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가에 올 때마다 장모를 훔쳐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 밤 그는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박선영 씨의 몸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은색 달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더욱 하얗게 빛났습니다. 잠옷은 살짝 말려 올라가 새하얀 허벅지를 드러냈고 가슴은 숨을 쉴 때마다 부드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이민주는 침대 곁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박선영 씨의 팔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박선영 씨가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약이라도 드셨수? 나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아직 꿈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이민준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몸을 숙여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무언가 편안함을 느꼈는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철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그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이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죠. 장인이 갑자기 깨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김영철 씨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을 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그의 머리를 조금은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장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결국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박선영 씨는 몸이 좀 찌뿌둥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간밤에 남편이 유난을 떤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심지어 남편 김영철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어젯밤에는 힘이 좀 넘치던데? 김영철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밤새 코만 골며 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며 투덜거렸습니다. 박선영 씨는 잠시 갸우뚱했지만 남편이 시치미를 뗀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민주는 아침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장모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도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 지수가 친정에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가 미묘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몇 번이나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고 사위 민주는 집에 올 때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수는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금세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박선영 씨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고 최근 그가 가정 불화 해결 방법 같은 이상한 내용들을 검색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봐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양의 작은 마을에 밤이 깊어갑니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아카시아 향기만이 조용히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함은 알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딸 지수가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이 가정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예민함은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단순히 어머니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민준의 이상한 눈빛과 행동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녀는 매일 돋보기를 든 사람처럼 모든 것을 세세하게 관찰했습니다. 한편 박선영 씨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그로 인해 딸이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민준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밤 장모의 반응을 떠올릴 때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장모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름 모를 욕망을 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사위의 눈에 담긴 뜨거운 욕망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자신의 몸이 보였던 그 미묘한 반응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미칠 듯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의 파렴치함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그날 밤 자신의 반응 또한 증오스러웠습니다. 스스로가 더럽게 느껴졌죠. 남편 김영철 씨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이 흐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들이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내와 사위의 행동을 남몰래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이 작은 가정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사위 민준만 하룻밤 자고 가도록 남겨두고 말이죠. 박선영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 김영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사위가 왔는데 하룻밤 자고 가게 하지. 박선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식사 때 이민주는 일부러 반찬을 날라주며 장모의 손을 슬쩍슬쩍 건드렸습니다.
박선영 씨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 하마터면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가 이민준을 매섭게 쏘아보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걸려 있었죠. 식사 후 김영철 씨는 늘 그랬듯 약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2층에서 묵직한 코골이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획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민준이 주방 문틀에 기댄 채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나지막이 쏘아붙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어서 자네 방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이민준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장모님, 그날 밤 장모님도 꽤 즐기셨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박선영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나 강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뜨거운 체온은 박선영 씨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버둥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난 자네 장모야. 이민준은 더욱 방자하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장모면 어떻습니까? 그날 그렇게 좋다고 소리내시더니 이제 와서 내숭은. 이 말은 칼날이 되어 박선영 씨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부끄럽고 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반응이 미웠고 이민준의 파렴치함은 더욱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보였던 그 반응은 그녀를 죄책감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밀치고 도망치려 하자 이민준이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대담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얇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은 불처럼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 이건 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철 씨가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거기서 뭐해? 박선영 씨는 혼비백산하여 온 힘을 다해 이민준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마. 가만 안 둘 테니. 이민준은 그저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발적인 기색이 가득했죠. 그는 몸을 돌려 객실로 돌아갔고 부엌에는 박선영 씨 혼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채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받을 충격이 두려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집안 망신을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 집을 떠나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딸 지수를 생각하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의 도발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밝혀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수가 다시 친정에 왔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몰래카메라를 가져와 거실과 부엌 구석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 박선영 씨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더 머물러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딸의 굳은 표정 때문에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장모를 돕는다는 핑계로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했고 장인이 없을 때는 노골적으로 음흉한 말을 던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매번 그를 꾸짖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오히려 이민준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선영 씨와 사위가 벌써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 김영철 씨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딸 지수가 진실을 알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비수처럼 박선영 씨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외출을 삼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쳐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영철 씨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집안일에 대해 떠보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매번 얼버무렸지만 남편의 의심이 먹구름처럼 집안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지수의 몰래카메라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몰래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이민준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고 어머니 박선영 씨의 반응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민준을 밀쳐낼 때의 분노와 동시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망설임과 무력함을 모두 보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민준의 파렴치함을, 어머니의 나약함을,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밤, 지수는 일이 있다며 예정보다 일찍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박선영 씨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민준은 소파에 앉아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이미 잠든 후였고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문가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민준이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박선영 씨가 획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헛소리하면 그 입을 찢어버릴 테다. 하지만 이민준은 그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선영 씨는 새파랗게 질려 이민준을 밀쳐내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민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심지어 도발적인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을 손가락질하며 거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사람이야. 우리 엄마야. 그리고는 어머니 박선영 씨를 향해 돌아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박선영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힘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딸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위의 침묵과 딸의 눈물은 두 개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수는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박선영 씨의 뺨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민준은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밤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밤길을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2층에서는 여전히 김영철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노인의 눈이 순간 번쩍 뜨였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는 소름 끼치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담양 작은 마을의 밤은 여전히 짙었지만 박선영 씨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균열로 가득했죠. 딸 지수가 집을 나간 것은 이 가정을 지탱하던 마지막 유리 조각을 산산조각 낸 것과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눈물을 흘리던 딸의 얼굴과 냉소짓던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미웠고 그날 밤 왜 즉시 이민준의 추악한 짓을 폭로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 가정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남편 김영철 씨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새 안 자고 뭐 하는 거요? 박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흥소리를 내며 더는 묻지 않고 부엌으로 물을 끓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박선영 씨는 남편의 눈빛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이민주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가방을 든 채 박선영 씨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간 날 때 또 뵙겠습니다. 박선영 씨가 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이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소동이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장난 같았죠. 박선영 씨는 그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딸 지수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여전히 거실과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는지, 그 영상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가정이 사위의 파렴치함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아파트에서 지수는 밤새도록 몰래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민준이 장모에게 접근하고 도발할 때마다 그 모습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선영 씨의 반응, 분노하고 밀쳐내면서도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 망설임은 그녀를 고통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어릴 적부터 의지해왔던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이런 일에 얽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할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기 위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지수의 분노는 마침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 익명으로 마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민주는 박선영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음흉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그를 밀쳐내기는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불과 몇십 초짜리였지만 마치 폭탄처럼 순식간에 마을의 여론을 폭발시켰습니다.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선영 씨를 향해 염치도 없다고 욕했고 어떤 사람은 이민준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영철 씨 속이 말이 아니겠네라며 남의 불행을 즐겼습니다. 박선영 씨는 금방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선영 씨, 밖에서 하는 말들 들었어?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박선영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오해는 무슨, 다 헛소문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휴대폰을 열어 단톡방에 퍼진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그날 밤 이민준이 거실에서 자신을 도발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후였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도 영철 씨, 집안 단속 좀 해야겠어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보내주었죠. 그는 마당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주름은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은 듯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선영 씨가 문 앞에 서서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아내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심장은 무참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선영 씨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욕을 하기도 하고 사위와의 관계가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침대에 주저앉았죠. 남편의 침묵은 헛소문보다 그녀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지수가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을 본 박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을 안으려 다가갔지만 지수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엄마, 나 만지지 마. 지수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린 증오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모든 걸 망쳤다는 거 알아? 박선영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난 너한테 떳떳하지 못한 짓 한 적 없어. 그날 밤은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 아빠인 줄 알았어. 지수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망신을 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그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박선영 씨는 문 앞까지 쫓아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수야,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가정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남편 김영철 씨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내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매일 묵묵히 일만 할 뿐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민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는 자기가 장모를 휘어잡았다며 허풍을 떨었고 친구들은 그런 그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파렴치함에 지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몰래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이민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곧 이민준을 소환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박선영 씨가 원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암시까지 했죠. 이 사건은 마을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선영 씨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질문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경찰이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혼미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나는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박선영 씨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민주는 풀려나 의기양양하게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와 완전히 이혼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치욕의 낙인처럼 찍혔고 시장 상인들조차 그녀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녀와 이혼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녀에게 필요 이상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마당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담배만 피웠습니다. 박선영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딸의 눈물, 사위의 냉소, 남편의 뒷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의 나약함과 망설임이 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부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게만 느껴졌습니다. 1년 후 박선영 씨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오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를 위해 약을 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베푸는 마지막 다정함이자 그녀의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박선영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업자득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 역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한때 따뜻했던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침묵하는 폐허만이 남았을 뿐입니다.